지금 유럽연합본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 한 편이 15년 경력 전문위원의 커리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27개국 중 단 5개국만 분석한 편향된 보고서, 그리고 무시당한 동유럽 도시 하나. 하지만 그곳의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정시율 99.2%, 서유럽 최고인 암스테르담보다 12% 높은 수치였는데요. 16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 예산 시스템은 뮌헨의 50배 규모였습니다. 밤 11시 공원에서 조깅하는 여성들, 40년간 범죄 피해 제로인 73세 할머니의 증언까지. 마르쿠스 엘리아스 베르너는 72시간 만에 자신의 15년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력을 걸고 유럽의회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대체 바르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유럽 본부는 이 데이터를 숨기려 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아스 베르너입니다. 유럽연합 도시계획 전문위원으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 17개가 EU 정책이 됐죠. 그만큼 제 판단을 믿어왔습니다. 2024년 3월 브뤼셀 유럽 본부 회의실. 저는 스마트시티 우수 사례 보고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선정한 5개 도시가 떠올랐죠. 암스테르담 87.4%, 코펜하겐 85.1%, 뮌헨 83.7%, 스톡홀름 82.9%, 빈 81.5%. 모두 서유럽 도시들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표준은 서쪽에 있다고.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29세 폴란드 출신 카타지나 노박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베르너 위원님, 바르샤바는 99.2%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99.2%라고요? 암스테르담보다 12%나 높다는 건가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노박 과장, 동유럽 데이터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2015년 부쿠레슈티에서 300만 유로가 6개월 만에 증발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유럽에는 아직 시스템이 없다고요. 카타지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발표를 마쳤고 보고서는 승인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한스 슈미트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르쿠스, 문제가 생겼네. 유럽 균형평가 원칙상 동유럽 최소 한 곳은 포함해야 해. 72시간만 바르샤바 다녀오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72시간을 낭비하라는 건가요? 국장님, 제 20년 경력을 믿어주십시오. 바르샤바는 아직. 한스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72시간만 투자하면 보고서 통과시켜주지. 형식적으로라도 다녀와야 해. 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72시간 후면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2015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붕괴된 스마트시티 건설 현장. 그리고 실망한 루마니아 시장의 얼굴. 그날은 제 커리어에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유럽이 투자한 300만 유로 3년 프로젝트가 6개월 만에 무너졌죠. 부패, 부실 공사, 거짓 데이터.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동유럽 프로젝트를 맡지 않겠다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믿지 않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72시간 후면 이 헛된 출장이 끝날 거라고. 카타지나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돌아올 거라고. 바르샤바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99.2% 정시율. 말이 안 됩니다. 베를린도 87.4%인데 파리는 82.1%인데 말이죠. 분명 측정 방식이 다르거나 데이터가 조작됐거나 표본이 편향됐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쇼팽 공항에 도착했을 때 카타지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죠. 베르너 위원님, 72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답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지만 일단 봐주겠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카타지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시청 통합관제센터부터 방문하시죠.
실시간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직접 데이터를 보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호텔의 짐을 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2시간. 딱 72시간만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브뤼셀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봤습니다. 역시 동유럽은 아직 10년은 더 필요합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바르샤바 시청 통합관제센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벽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175개역, 버스 2347대, 트램 487대의 위치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카타지나가 설명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평균 정시율 99.2%, 평균 대기시간 2.3분, 탄소 배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었어요. 지하철 1호선 중앙역 도착 예정 2분, 실제 도착 2분. 버스 175번 정류장 3개 남음, 예상시간 7분, 실제 7분.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카타지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유럽 표준 측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독립감사기관 TV에서 분기마다 검증하고요. 원하시면 지금 거리로 나가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보죠. 우리는 시청을 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스크린에는 3분 후 열차 도착이라고 표시됐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분, 2분, 2분 50초. 정확히 3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역으로 이동했어요. 버스 정류장, 트램 정류장. 6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오차는 평균 15초 이내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베를린에서는 5분 오차가 일상인데 말이죠. 카타지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99.2%의 의미입니다. 베르너 위원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눈이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8시 바르샤바 시청 통합관제센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벽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175개역, 버스 2347대, 트램 487대의 위치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카타지나가 설명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평균 정시율 99.2%, 평균 대기시간 2.3분, 탄소 배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었어요. 지하철 1호선 중앙역 도착 예정 2분, 실제 도착 2분. 버스 175번 정류장 3개 남음, 예상시간 7분, 실제 7분.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카타지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유럽 표준 측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독립기술감독협회에서 분기마다 검증하고요. 원하시면 지금 거리로 나가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보죠. 우리는 시청을 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스크린에는 3분 후 열차 도착이라고 표시됐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분, 2분, 2분 50초. 정확히 3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역으로 이동했어요. 버스 정류장, 트램 정류장. 6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오차는 평균 15초 이내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베를린에서는 5분 오차가 일상인데 말이죠. 카타지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99.2%의 의미입니다. 베르너 위원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눈이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오후 2시 카타지나가 저를 다른 부서로 안내했습니다. 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팀이었죠. 팀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 시민 16만 3,742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23.7%, 총 2,847개 제안 중 127개가 실행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6만 명이요? 미네는 인구가 150만 명인데 참여자가 3,200명입니다. 바르샤바는 인구가 180만 명인데 어떻게 16만 명이 가능하죠?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앱 하나로 3분 안에 투표할 수 있거든요. 73세 우리 어머니도 하십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73세가 앱으로 예산 투표를요? 직접 보여드릴까? 우리는 근처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73세 아니타 코발스카 할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앱을 열고 여기 예산 항목을 선택하고 투표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2분이면 됩니다.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화면에는 10개의 앱이 정렬돼 있었어요. 교통카드, 도서관, 병원 예약, 민원 신청, 예산 투표. 할머니 이 앱들 다 쓰세요? 물론이죠. 교통카드는 매주 충전하고 도서관 앱으로 책도 빌리고 지난주에는 가로등 고장 신고도 했어요. 48시간 만에 고쳐졌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73세 어르신이 디지털 시민으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60대 이상 디지털 참여율이 5%도 안 되는데 말이죠. 다음 장소는 민원처리 센터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평균 민원 처리 시간은 67시간입니다. 법적 기한은 72시간이고요. 작년 처리한 민원 8만 3천 건 중 72시간 초과는 347건, 0.4%였습니다. 67시간. 베를린은 평균 3주입니다. 파리는 6주고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담당자가 배정되고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됐죠. 민원 번호 2024-3847, 가로등 고장 신고, 접수 후 6시간, 담당자 출동, 12시간 후 완료. 민원 번호 2024-3848, 보도블록 파손, 접수 후 18시간, 수리 예정, 48시간 내 완료 예상.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스템의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카타지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99.2%가 왜 가능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1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카타지나가 제안했습니다. 베르너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밤 11시에 비스와 강변 공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밤 11시에 공원이요? 안전한가요? 카타지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밤 11시 비스와 강변 공원.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 적어도 10명 이상이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혼자 온 여성들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밤 11시가 맞나요? 카타지나가 답했습니다. 네. 바르샤바에서는 새벽 1시까지도 공원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하니까요. 저는 베를린을 떠올렸습니다. 밤 9시 이후 공원 출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범죄 위험 때문이죠. 그때 73세 아니타 할머니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밤에 혼자 다니셔도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40년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무서운 적 없어요. 지갑 잃어본 적도 없고요. 다들 서로 아니까요. 40년. 단 한 번도 범죄 피해가 없었다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사회구나. 우리는 24시간 무인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밤 11시 30분인데도 10명 정도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직원은 한 명도 없었죠. 모두 셀프로 대출하고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율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고등학생 7명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열려 있나요?
17세 야쿱이 답했습니다. 네, 24시간이요. 집에서 집중이 안 될 때 와요. 안전하고 조용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사회를 믿는 문화였죠. 99.2%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카타지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바르샤바를 보고서에 포함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함해야겠습니다. 아니, 포함해야 합니다. 72시간 후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바르샤바를 단순히 추가한 게 아니라 1순위로 올렸죠. 99.2% 정시율, 16만 명 시민 참여, 67시간 민원 처리, 밤 11시 공원의 안전함.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스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르쿠스, 이게 뭔가? 바르샤바를 1순위로 올렸다고? 네, 국장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바르샤바는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입니다. 한스가 화를 냈습니다. 자네 정신 나갔나? 폴란드를 1순위로 올리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 서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겠나?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정치가 진실보다 중요한 거 모르나? 이 보고서는 통과 안 돼. 바르샤바 부분 전부 삭제하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뭐? 15년간 제가 만든 보고서 17개가 EU 정책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진실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한스가 위협했습니다. 자네 커리어 생각 안 하나? 이렇게 고집 부리면 끝이야.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15년 쌓은 신뢰 vs 진실.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을 했죠. 유럽의회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건 금기였습니다. 상사를 건너뛰고 의회에 직접 가는 건 커리어 자살 행위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제가 본 것들 99.2%, 16만 명, 73세 할머니, 밤 11시 공원. 그 모든 게 진실이었으니까요. 청원서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 스마트시티 평가의 편향성과 바르샤바 모델의 재평가 요청. 저는 72시간 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인터뷰, 통계. 130페이지 분량이었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죠. 마르쿠스가 미쳤어. 15년 경력을 스스로 버리다니. 폴란드 때문에 커리어를 걸다니 이해할 수 없어.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간지 더 슈피겔리면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유럽 전문위원 15년 경력 걸고 동유럽 도시 옹호. 바르샤바 99.2% vs 암스테르담 87.4%. 프랑스 르 몽드도 보도했습니다. 서유럽 중심주의에 도전한 용기 있는 공무원. 유럽 전역에서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15년 경력을 건 용기, 진정한 전문가다. 바르샤바 99.2%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틀렸던 거다. 동유럽을 무시했던 우리의 편견을 반성해야 한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유럽의회가 움직였습니다. 3주 후 공청회가 열렸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의원 10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타지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데이터를 제시했죠. 바르샤바 대중교통 정시율 99.2%, 기술감독협회 독립검증 완료. 시민 참여 예산 16만 3,742명, 유럽 표준 측정 방식 적용. 민원 처리 평균 67시간, 72시간 기한 준수율 99.6%.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베르너 위원, 15년 경력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72시간 동안 저는 15년 경력보다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데이터는 편견보다 강합니다. 프랑스 의원이 물었습니다. 바르샤바가 정말 암스테르담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수치가 증명합니다. 99.2 대 87.4. 이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폴란드 의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우리는 서유럽의 아류로 취급받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4시간의 청문회 끝에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표결에 붙입니다. 바르샤바 모델을 이후 스마트시티 공식 사례로 채택할 것인가? 찬성 47 반대 2 기권 1. 만장일치에 가까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가 아니라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아니라 시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2시간이 유럽을 바꾼 겁니다. 회의장을 나오는데 한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르쿠스. 미안하네. 자네가 옳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제게 새 직책을 제안한 겁니다. 동서유럽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 유럽의 표준을 다시 쓰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바르샤바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책임자 자격으로요. 바르샤바 시청 대강당에는 3,000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12개의 동유럽 도시 대표들도 참석했죠. 부다페스트,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빌뉴스, 리가, 탈린, 자그레브, 류블리아나, 소피아, 부쿠레슈티, 베오그라드, 키예프.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타지나가 옆에 서 있었고 73세 아니타 할머니와 17세 야쿱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여러분, 3개월 전 저는 72시간 동안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 15년 경력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서유럽만이 표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99.2%는 제 편견을 깼습니다. 16만 명의 시민 참여는 제 오만을 깼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공원에서 조깅하는 여성들은 제 두려움을 깼습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유럽의 표준은 동쪽에서도 만들어집니다. 12개 도시가 바르샤바 모델을 기반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계획이 떴습니다. 1단계 6개월 내 교통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2단계 12개월 내 시민 참여 플랫폼 공유. 3단계 18개월 내 동유럽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완성. 부다페스트 시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베르너 위원님, 우리도 99%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르샤바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프라하 부시장이 물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민헨에서도 바르샤바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아니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3개월 전 밤 11시에 공원에서 뵀었죠.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40년간 우리는 그저 살아왔을 뿐인데 당신이 세상에 알려줬어요. 17세 야쿱도 다가왔습니다. 베르너 위원님, 저는 위원님 기사 읽고 유럽에서 일하고 싶어졌어요. 동유럽 출신도 유럽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72시간은 저 혼자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동유럽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죠. 카타지나가 저를 비스와 강변 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밤 제가 충격받았던 바로 그곳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10시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책 읽는 학생들. 카타지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3개월 전과 똑같죠? 네. 하지만 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15년간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서유럽이 중심이고 동유럽이 주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72시간 동안 저는 사람을 봤습니다.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습니다. 카타지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99.2%가 가능했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카타지나 고맙습니다. 3개월 전 회의실에서 손을 들어줘서요. 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줘서요. 아니에요, 베르너 위원님. 용기를 낸 건 위원님이었어요. 15년 경력을 걸 용기 말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고 도시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2시간. 단 72시간이 15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죠. 3개월 전에는 억지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오고 싶어졌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카타지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음 달 부다페스트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배울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가 보였죠. 비스와강, 구시가지, 신시가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72시간 동안 나는 15년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 데이터는 편견보다 강하다. 진실은 정치보다 강하다. 그리고 신뢰는 시스템보다 강하다. 3개월 후 부다페스트, 6개월 후 프라하, 9개월 후 브라티슬라바. 저는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도시를 믿으세요. 시민을 믿으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1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다페스트 대중교통 정시율 96.8%로 상승. 프라하 시민 참여 예산 참여자 8만 명 돌파. 브라티슬라바 민원 처리 시간 72시간 달성. 12개 도시 모두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죠. 유럽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동유럽 기적 1년 만에 서유럽 따라잡다. 바르샤바 모델 유럽 표준되다. 15년 경력권 공무원 유럽을 바꾸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기적이 아니라는 걸. 99.2%를 만든 바르샤바 시민들 16만 명이 참여한 민주주의 밤. 11시에도 안전한 거리를 만든 신뢰 문화. 진짜 영웅은 그들이었습니다.